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손해보험사들의 경영 환경은 어떻게 전망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달 차보험 손해율이 100%에 이르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전체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성장률보다 낮은 10%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폭설과 혹한으로 인해 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손보업계도 대책 마련에 부산한데요. 이 손보업계는 또 금리 하락으로 인해 자산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금리 연동형 보험 상품이 많고 금리 하락으로 최저 보증 이율도 떨어지고 있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경기도 얼어붙고 또 잦은 빙판길 사고로 손보업계 손해가 예상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손보업계의 지금 예측하고 있는 10%보다도 더 높은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보험산업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재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우리 손해보험업계 얘기부터 할 텐데요. 지난해엔 사정이 매우 좋았습니다. 올해도 이런 성장세가 이어질까요? 네, 지난해 손해보험업계는 그 저축성 보험, 연금이나 아니면은 상해 질병 같은 보장성 보험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0%가량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해 성장률 그 17.5%와 비교하면 절반가량 낮아질 것으로 올해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10%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총 수입보험료, 원수보험료라는 뭐 전문 용어도 씁니다만은 총 들어오는 수입보험료가 는 약 한 77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해와 질병 같은 그 장기보험의 경우 12.6% 그리고 연금 등 저축성 보험의 경우 노후 대비 수요 증가에 따라서 16.1%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온라인 자동차 보험의 시장 경쟁과 더불어서 보험료 할인, 최근에 마일리지라든지 블랙박스 탑재 같은 이런 자동차 보험료 할인 요소도 많기 때문에 성장률은 2.8%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겨울철 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르고 있더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 이르면서 이 손해율 폭설과 혹한이 손보업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긴급 출동을 요청한 것도 지난해 비해서 올해 겨울에 살펴보면 약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난달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이렇게 100%에 이르는 등 보험 영업 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영 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차보험 손해율이 100%라는 건 즉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서 그대로 고스란히 100원이 그 사고 보험금으로 지급됐다고 이해하시면 되실 겁니다. 여기에 설계사 수당 등 그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업계에서도 대책반을 편성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폭설, 한파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 보험 사고가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한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손보업계 여러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자동차 보험 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사고 대책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을 먼저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정부 측에서 지원할 사항이 뭐 있는지 이런 것들도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지난달까지 누적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차 보험료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이로 인해서 수면 아래 가라앉고 있습니다. 손보업계는 기상 이변이 2월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손해율의 급등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4월이나 5월쯤 가서 그 자동차 보험 손해율 추이를 보고 보험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말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 때문에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겨울철의 계절성이라는 것이 혹한과 폭설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최근 30년 내 가장 눈이 많이 오고 추운 겨울이었다면 이 정도 손해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운전 관행이라든가 또는 겨울철 안전운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계절성이 가라앉으면서 저절로 좋아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손해보험 회사들이 자산 운용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손해보험사들 역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리 하락 여파로 인해서 손보사들의 그 자산운용 이익률, 즉 자산을 가지고 운용을 했을 때 남는 이익률이 4% 초반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5에서 0.8%포인트 내려앉았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항공이나 해상, 화물 같은 일반 보험과 자동차 보험 비중이 35%가량, 그리고 장기보험 쪽이 약 65%여서 생명보험사보다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그 금리 연동형 상품이 많고 금리 하락에 따라서 그 최저 보증 이율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전문가의 말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현대해상이나 이런 손보사들 경우에도 거의 80에서 100bp 정도 공시이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공시이율 관련된 연동된 부채가 삼성생명이나 손보사들 공이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최저 보증 이율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는 부채를 제외하더라도 전체 부채의 4분의 1 정도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이런 데서 자산운용 이익률 하락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 보험주에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려하시는 것만큼 안 좋은 영향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손해보험업계 얘기해봤습니다. 이제 생명보험업계 올해 경영 환경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네, 올해 저성장 저금리로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생명보험 업계 역시 극심한 부침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성장률은 3%대로 지난해 17.2% 성장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생명보험 업계는 저금리 타격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생보업계는 손보업계와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업계는 손보업계보다도 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 이성경 앵커와 양재준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에 올해 어려워도 10% 성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생명보험업계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그 손해보험업계와 달리 생명보험업계는 경기 침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려우면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생명보험 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성장한 107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17.2% 성장과 비교하면 매우 크게 떨어진 성장률입니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신규 보험 가입 그 수요보다는 과거 보험 계약에 연명하는 이런 계속 보험료 유입에 따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하락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한 3.8% 정도 그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걸로 보여지는데 신규 수요의 그 확대보다는 그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인한 그 성장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저축성 보험은 좀 성장세가 한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보장성 보험은 그 3년 정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었는데 그 마이너스 성장에서 살피해서 이제 한 플러스 성장으로 한 1.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생명보험회사들에게 이 저금리가 장기화된다는 거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법은 따로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금리가 내리면서 자산운용 이익률을 내서 보험 계약자에게 이렇게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이 금리 하락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생명보험사들 역시 자산운용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금융시장의 경우 대부분 채권시장에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기간 운용할 수 있는 채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생보사들의 경우는 10년 이상 장기채 비중이 높지 않아서 자산운용이 그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국공채 위주의 그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완화해서 그 우량 회사차 투자라든지 다른 채권을 운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의 경우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나 국내 투자에 따른 금융당국의 그 규제 완화도 좀 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산 운용에 있어서 그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금융시장 투자 다변화에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 다변화가 해법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러려면 이렇게 정부의 규제도 좀 풀어줘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저성장 국면을 맞고 보험업계는 그 정부의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관계없는 그 자산 운용이라든지 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의 말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적절한 이런 규제, 그 국제 추세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좋은 규제를 좀 해주시고 또 이제 상품 규제, 실질적인 영업 규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하는 데 많은 지장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좀 풀어주셔서 보험 회사들이 최근에 어려운 여건을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그 자산 운용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산업이 좀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성장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보험사들은 이 수익성 다변화를 위해서 보험 업무 이외에 그 업무 참여 등을 통해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액 지급 결제 업무 등 보험업법에서 진출을 규제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영역 다각화에 있어서 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험사들의 어떤 그 규제 완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소액 지급 결제의 허용입니다. 소액 지급 결제 수단에 참여하고 다른 지급 결제가 허용이 돼 있다면 보험료 인상 그 압력은 많이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외에도 보험사들이 증권업이나 은행업과 이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소액 지급 결제 허용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밖에 올해 생명보험업계에서 이슈는 생보사들의 추가적인 상장입니다. 유력한 상장 후보로는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 그리고 동부생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동양생명이 상장 이후에 아직까지 공모가 회복이 지지부진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적정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상장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보험회사들의 올해 경영 전략 양재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 비용 절감과 내핍 경영을 펴는 것은 너무 상식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기업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방식과 경쟁자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역발상으로 위기를 기회로 180도 전환했습니다. 2013년을 뛴다 보험과 카드사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